네, 저와 함께 행정학 공부를 시작한 수험생 여러분들 일단 축하드립니다. 그 누구보다도 더 빠르고 쉽게 합격할 것이기 때문에 정말 미리미리 축하드립니다. 뭐 행정학 빠르게 고득점하는 건 당연하고요. 실제 저에 대한 합격 수기에서 가장 많이 나온 내용이 그겁니다. 시험에서 합격하는 본질적인 원리와 방법 자체를 배우기 때문에 행정학 점수 빠르게 오르는 거, 행정학을 그 어려운 것을 쉽고 재밌게 공부하는 것은 당연하고, 선생님 행정학 강의 들으니까 모든 과목 점수가 올랐어요. 특히 처음에는 고생하면서, 그러니까 시험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고생만 하고 점수가 안 나와. 뭐 자괴감이 들어. 그러니까 공부 방법이 잘못돼서 그런 건데 내가 잘못됐나 싶어서 자괴감이 막 들어. 그렇게 초시를 보내고 제시에서 저를 찾아와서 행정학이라도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행정학 때문에 모든 과목 점수가 올라서 그런 합격수기 쓰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초시생이든 아니면 뒤늦게라도 시험에 적합한 빠르게 합격할 수 있는 본질적인 원리와 방법을 배우면서 거기에 맞춰서 행정학도 배우는 그런 강의 찾아오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미래의 합격수기 쓰고 있을 겁니다. 자, 우리 2022년부터 행정학이 필수 과목이 됐고, 우리 커리큘럼 영상은 제가 따로 영상을 촬영해 놨거든요. 커리큘럼 쭉 이론 강의부터 소개해 드리는 것 좀 참고해 보시면은 굉장히 또 중요한 정보들이 있어요. 이 필수 과목이 된 거에 대해서. 어쨌든 구조상, 공무원 뽑는 구조상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행정학을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커리큘럼 영상 참고를 해두시고, 어쨌든 우리 이론 강의도 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 어쩔 수 없이 행정학 해야 될 거 이왕이면은 더 쉽고 빠르게 배우고 무엇보다 합격할 수 있는 방법, 고득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배워야 되겠죠. 이론 강의 필수 오리엔테이션, 그걸 위해 약 장담은 할 수 없겠지만 한 50분 정도 진행을 해볼 겁니다. 이 50분이 여러분들의 합격 기간을 대폭 줄여줄 거예요. 그리고 합격 못할 뻔했는데 이거 듣고 실천해서, 물론 실천하지 않으면 뭐 말짱꽝이고, 듣고 그래 해보자 실천해서 노력으로 옮기신 분들은 합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50분 들을 가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동안 여러분들 이전에 수많은 수험생들이 똑같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똑같이 헤매다가 그만두기도 하고 1, 2년 날려먹고 저랑 같이 공부해서 뒤늦게 붙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시행착오를 겪어왔어요. 그걸 아직 모르는 입장에서 안 겪어본 입장에서 합격을 안 해본 입장에서 똑같이 겪을 확률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수험생이 겪은 시행착오 저랑 함께 하면 똑같이 겪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초반에 시행착오를 대폭 줄일 거예요. 물론 뭐 당연히 완벽한 그런 건 없겠죠. 시행착오를 안 겪을 수는 없겠지만 다른 수험생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시행착오를 줄일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또 잘 올라요. 공부하는 쪽도 점수가 잘 올라. 공부 방법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건 자기 능력 탓이 아니에요. 방법이 잘못된 거, 방법. 근데 저랑 함께 하면 시험에서 합격하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에 더 빠르게 공부하는 족족 점수가 나와서 할 맛이 날 겁니다. 수험생의 재미 이거밖에 없지 않아요? 수험생이 다른 데서 재미를 추구하면 쓰나 그 시간에 공부해야지. 수험생의 재미는 공부하는 족족 점수가 오르고 합격에 가까워지는 거. 저랑 함께 시행착오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리 축하를 드리고요. 자, 우리 이론 강의 어떻게 수강해야 여러분들이 더 효율적으로 행정학 점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자, 잘 들으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50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자, 일단 저에 대해서 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살짝 소개를 해드리고, 스마트 행정학은 어떻게 탄생한 것이냐, 요거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뭐 다 제 강의를, 이론 강의를 듣기 위해 키셨을 테니까 일단 지금은 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겠죠. 이 선생님 따라가 봐야 되겠다. 근데 이제 수험 생활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중간중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난관에 부딪혀요. 그럴 때마다 수험생들은 너무너무 심리적으로 취약하고 많이 흔들려요. 자, 흔들리지 말라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간략히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처음 합격 실력이 완성이 돼요. 자, 합격 실력. 여러분들이 합격을 위해 뭘 해야 되는지 그걸 완성시켜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필요가 없거든요. 물론 제 강의 교재 쭉 커리큘럼 영상 참고해 보시면 쭉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딱딱딱딱 본인에게 필요한 것만 골라서 활용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김덕관 뭐냐? 합격을 위한 패러다임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현재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왜 오직 합격만을 추구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살짝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믿으면 무조건 점수가 빨리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흔들릴까 봐 흔들리지 말라고 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뭐 양력 같은 경우에는 껍데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정보니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했으니 뭐 교수법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 없겠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전공을 하면서 뭐 행정학 내용 걱정할 필요 없겠죠. 그리고 당연히 일반 행정직에 행정학 과목이 있고요. 제가 59회 행정고시 합격하면서 그동안 겪었던 그 수험 기간 동안 겪었던 온갖 시행착오들 여러분들은 겪지 않도록 만들어 줄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최종 합격을 했으니까 요거는 합격을 위해 본질적인 부분이야. 이거는 그렇지 않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다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또 제가 전달 드리는 것은 뭐 제가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도 있지만 수많은 합격생들이 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저랑 합격생들에게는 당연한 것들을 그대로 전달만 드릴 뿐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현재 모두공 행정학 강의를 담당하고 있고요. 행정학 강의뿐만 아니라 제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부법. 자, 뭐 그 자랑 타임이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드는 자랑 타임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 어려운 시험 합격했어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체계적인 시험 공부 방법 지도해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슈퍼 공부법 강의가 있고요. 이거는 행정학보다도 더 상위 레벨. 그러니까 이게 되어 있으면 물론 행정학 강의에서는 이제 제가 하니까 그런 걸 다 배우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되어 있으면 슈퍼 공부법에서 체계적인 시험에서 합격하는 본질적인 원리와 방법을 배우게 되면 모든 과목에서 다 빠른 고득점이 나옵니다. 행정학에서도 배우지만 어쨌든 그래서 슈퍼 공부법 강의도 담당하고 있겠고요. 슈퍼 스터디가 여러분들 대부분 인강으로 공부하는 시대잖아요. 근데 인강으로 하다 보면은 해이해질 수 있죠. 본인 의지대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때 그걸 잡아주는 관리, 온라인 관리가 슈퍼 스터디가 되겠고요. 저도 직접 관리에 참여하고요. 뭐 각종 시스템들이 여러분들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수많은 경쟁자이자 동반자들과 함께 어떨 때는 자극도 받으면서 어떨 때는 으쌰으쌰 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온라인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도 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제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직 합격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중간중간에 난관에 봉착할 수 있어요. 그냥 밀어붙이세요. 제발. 그러면 누가 빨리 합격한다? 여러분들이 빨리 합격한다. 그렇죠?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강의에서 계속 잡아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겪어봤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제가 공부했을 때는 이렇게 공부법을 가르쳐주고 시험에서 합격하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멘탈 잡아주고 이런 분이 없었어. 뭐 이런 강의 없었어. 자, 슈퍼공법도 슈퍼공법 페이지 가서 OT 참고해서 꼭 활용하시고요. 어쨌든 없었어. 저는 행정고시 3년 반 만에 합격했거든요.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 첫 번째 1차에 떨어지고 두 번째 2차에서 떨어지고 세 번째 2차에서 붙고 3차 면접까지 붙어서 최종 합격을 한 겁니다. 면접까지 하면 3년 반이 넘어가요. 2차가 메인이라 2차 기준으로 3년 반이라고 말하지만 면접까지 하면 3년 반 넘어가는 그 기간 동안 제가 온갖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합격에 방해되는 것 모두 다 쳐내고 오직 합격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도해드리고 행정학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오직 합격만 추구하는 패러다임이다. 그렇죠? 스마트 행정학도 마찬가지.
스마트 행정학 전에 제가 이걸 저에 대해서 조금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도식화 시키면 갑자기 운동이 떴네요. 운동 얘기는 제가 안 했는데 제가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운동이 뜬 겁니다. 어릴 때부터 운동을 통해서 철저히 이 운동하고 시험하고 시험 대비하고 굉장히 겹치는 게 많거든요. 운동, 시험, 실전에서 퍼포먼스를 내야죠. 실전에서 경쟁자들을 이겨야죠. 그리고 이제 반복 훈련을 통해서 그 실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서울대 체육교육과 체육인으로서 운동하면서 깨달은 모든 것들, 그리고 직접 행정고시 수험생으로서 자, 제가 여기서 이렇게 오면서 뭔 차이요? 아니, 뭔 공통점이요? 얼마나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겠습니까? 그걸 다 여러분들이 겪지 않도록 만들어 드릴 것이고, 최종 합격을 하면서 자, 이렇게 합격을 했어.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전혀 베이스가 없어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으면 합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종 합격을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깨달은 모든 것들을 전달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강의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수험생들, 얼마나 많은 합격생들을 받겠습니까? 수험생의 공통점, 그러니까 계속 수험생으로 남는 분들의 공통점, 합격하는 분들의 공통점, 자, 여기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거고요. 이건 하지 않도록 계속 쳐내 줄 겁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인터넷에 수험생, 합격생 차이 검색을 하시면은 제 완전 강의 초창기 때 찍어놓은 사진, 영상 그런 게 나와요. 거기 보시면은 제가 완전 초창기라 그냥 딱 팩트만 말했어. 너무 당연하거든. 저는 이제 행정고시 합격한 직후에 이렇게 합격한다, 이렇게 하면 합격 못한다, 너무 저에게 당연한 거, 그걸 이제 딱 팩트만 말해놔가지고, 노량진 강사의 팩폭 레전드 이렇게 해서 막 수험가에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유머 게시판에 돌아다니고 막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수많은 수험생, 합격생을 보면서, 또 저도 직접 겪어보면서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은 합격생으로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사범대학에서 이제 교육에 대해서 교육 방법뿐만 아니라 당연히 저만의 교육 철학을 확립했겠죠. 제 교육 철학, 정답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저의 교육 철학은 여러분들 오로지 합격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위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합격했을 때 가장 큰 보람과 성취감을 느껴요. 그래서 운동의 경험, 합격생으로서 경험, 강사로서 경험, 교육으로서, 교육자로서 경험을 모두 응축해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수험생이잖아요. 이제 합격생으로 만들어 드릴 것이다. 그렇죠? 양력도 소개하고, 그림도 소개시켜 드리는 게, 그냥, 제발. 제가 하자는 대로 하자. 이것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제 점점 더 중요한 내용으로 가야 되겠죠? 일단, 합격을 만드는 스마트 행정학은 또 뭐냐? 여러분들, 수많은 수험생들이 똑같은 실수를 겪었다라고 그랬죠? 많은 수험생들이 행정학에서 고생만 하다 끝나요. 왜? 행정학 시험 문제, 특히 객관식 행정학 시험 문제는 이게 나오는데, 행정학 자체는 범위가 무한하거든요. 행정학은 잡탕이에요. 체계가 없어요. 온갖 것들도 정부와 관련돼 행정학이라고 우기면 행정학이에요. 그래서 범위가 무한정합니다. 그래서 그걸 죄다 찾아보다가 고생하다가 정작 객관식 시험 문제 풀려면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반복을 못해. 고생하다가 점수는 안 오르고 끝나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들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저는 오로지 합격만 추구한다고 했고, 그게 뭐다? 우리가 볼 시험, 공무원 시험 문제 해결에 최적화된 행정학을 배울 거예요. 자, 이거 하나하나 다 풀어서 설명드릴 것이고 일일이 다 시험 문제로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 오리엔테이션은 여러분들이 공부 방법, 행정학 어떻게 하면 빨리 고득점 하는지 이걸 철저히 배우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제 정리를 한 것이고 다 느끼도록 해드릴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냥 하게 되니까 일단 하면은 깨달을 수 있거든. 자, 어쨌든 공무원 시험에 최적화 시켰고요. 고생만 하다 끝날 일 없어요. 무조건 점수가 오릅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하는 족족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이 더럽게 많다라고 그랬죠? 그 모든 것을 공부하려고 하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자, 혹시 내가 안 본 데서 시험 문제 나와서 떨어질까봐 모든 것을 공부하려고 한다? 확실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확실하게. 혹시 떨어질까봐 확실하게 떨어지는 방법. 모든 걸 공부하려고 하는 거. 이렇게 양에 치이다 끝나는 수험생들이 많거든요.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일단 뭐 너무 본인이 완벽주의가 심해서 수험생에게 완벽주의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심리적 불안감을 못 버틸 뿐이에요. 자, 수험생으로서 완벽주의 많이 들어보셨죠? 그냥 불안함을 못 버틸 뿐입니다. 그거는. 어쨌든 혹시 떨어질까 봐 확실하게 떨어지는 방법이 모든 걸 공부하는 것이다. 합격생들은 어떻게 했는데? 모든 걸 못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합격생들은 모든 걸 못하니까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것을 속된 말로 조진 거예요. 속된 말로. 이걸 먼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예측해서 양을 넓힌 거죠. 무작정 막 넓히고 모든 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최적화시켜서 시험 문제 해결에 필요한 걸 공부하면 빠르게 그리고 컴팩트하게 행정학 공부를 끝낼 수 있습니다. 이론 강의뿐만 아니라 모든 커리큘럼이 오직 이 부분에 맞춰져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행정학 뭐 어렵고 뭐 지겹긴 해요. 내용 자체는. 저도 이제 행정고시 공부할 때 행정학 때문에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괜히 제 행정고시 얘기 조금 설명드리는 게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겪지 않도록 만들어 드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걸 극복을 했는지 행정학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 뭐 초신행 분들이야 뭐 그런 그 앞에 있었던 그 이전에 있었던 것들 겪을 일이 없어요. 공감을 못 할 겁니다. 앞으로 공감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제 시생분들 그동안 이거 뜨기 전에 그 상태였던 분들은 공감하고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그걸 겪을 일이 없을 거예요. 가장 쉽고 재미있게 행정 점수를 쭉쭉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게 뭐다? 스마트 행정학.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뭔지 알겠죠? 제 강의와 교재의 수험 적합성. 수험 적합성은 뭡니까? 수험에 적합한 거 뭡니까? 합격시키는 거. 그걸 또 가장 빠르게 합격시키는 거. 이게 극대화되어 있어요. 저도 당연히 사람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종합적으로 뭐 밀리는 부분, 뭐 이 점은 밀리고 이 점은 잘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저도 사람이니까. 근데 강의와 교재의 수험 적합성은 그냥 제 입으로 압도적인 차이가 난다. 자, 조금이 아니에요. 수험 적합성은 그냥 압도적인 차이가 납니다. 제 입으로 말할 수 있어요. 이 압도적인 차이를 경험하고 누구보다 빠르게 합격하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이 뭐 저에 대해서 이해하고 스마트 행정학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로 연결해 가면 되겠죠. 자, 공무원 행정학 시험을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그러면 전략이 딱 나오겠죠? 근데 분석 틀이 뭐냐? 기출문제, 생소한 문제, 100점 방지. 제가 쓰는 분석 틀이에요. 기출문제라고 적혀있는 것은 여태까지 나왔던 수천, 수만 가지 모든 기출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단원별 기출문제집 이따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기출에 강한 행정학의 엄선한 1800문제도 안 돼요. 1800문제도 안 되는 기출문제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각 시험에서 이전, 이 16년도면 그 이전, 17년도면 그 이전, 18년도면 그 이전 기출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이렇게. 자, 표 보는 방법은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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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급, 7급. 세 개를 합치면 20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야만 하겠죠. 뭐 헷갈리면 9급을 먼저 보세요. 9급.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자, 종합하면 최근 5개년도 21년도는 아직 상반기니까 시험이 2개밖에 없죠. 어쨌든 종합하면 85% 정도의 문제 17문제는 그냥 1800문제도 안 되는 기출문제만으로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객관식 행정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행정학은 짭탕이고 정말 범위가 무한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객관식 행정학은 정답이 명확해야 돼요. 행정학은 어렵고 방대하고 난해해요. 근데 객관식 행정학은 정답이 명확한 것만 출제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반복되는 출제 포인트가 있어요. 자, 요거 파악하셨죠? 그 다음에 9급 기준으로 해서 생소한 문제로 분류하는 거, 100점 방지용으로 분류하는 거. 뭐 100점 방지용 같은 경우에는 누구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수험생이 100점을 맞으면 변별력이 없으니까 일부러 넣는 거예요. 물론 9급은 그게 좀 적긴 하고 7급은 꼭 한 문제씩 나오고요. 근데 어쨌든 둘 다 기출문제에 없었던 게 출제되는 거예요. 이런 거 어떻게 대비하나요? 자, 다 가르쳐 드릴 겁니다. 어떻게 고득점을 완성하는지. 이 합격생들에게 당연한 메커니즘.
자, 일단 이걸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나서 배울 수 있습니다. 7급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80% 정도 되네요. 7급도 80%. 근데 7급은 그만큼 또 컷이 낮잖아요. 물론 이제 작년에는 좀 높았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 9급보다 7급이 또 컷이 낮고, 그 다음에 7급을 보면은 9급하고 당연히 난이도 차이가 있겠죠. 그거 극복하려면 더 많은 연습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한 문제 정도는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80%. 자, 이거 파악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9급 기준으로 7급은 80점, 그 다음에 9급은 85점. 요게 여러분들의 시작 점수여야만 해요. 왜? 이거는 대비 가능하거든. 그것도 온갖 걸 다 보는 게 아니라 1800문제도 안 되는 기출문제 있는 것을 속된 말로 아까 뭐라고 그랬죠? 조지면 나오는 거거든요. 양 엄청 많지 않고요. 요만큼. 자, 요 정도 공부하면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행정학 전체 시험 범위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잡아봤는데 더 크게 잡아야 돼. 행정학 그냥 무한정해요. 무한정. 경계가 없어. 어쨌든 그 무한정한 행정학 속에서 요걸 진짜 조금이죠. 이거보다 더 넓다니까. 그 중에서 요게 이제 객관식 행정학에서 정답을 정확히 정해서 명확하게 정해서 낼 수 있는 거예요. 요걸 먼저 해놔야 되겠고, 여기에 집중하여 이론 강의를 듣습니다. 이론 강의 철저히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이론 강의니까 다 다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떨어진다니까. 자, 다른 것들을 어떻게 맞추는지 다 설명드릴 거예요. 어쨌든 제일 처음 한 바퀴 이론 강의잖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 그 무엇을 배우든지 간에 제일 처음에 챙길 수 있는 것은 한정적이에요. 처음부터 모든 걸 어떻게 챙깁니까 도대체. 여러분들 운전 배울 때 차 끌고 나가자마자 뭐 엑셀 브레이크 안에 깔리고 사이드 미러 다 보이고 온갖 모든 것들을 파악하면서 운전했으니까 그럼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자, 그래서 우리 이론 강의에서는 중요한 거 집중하고요. 요걸 자, 기본서 복습이라고 안 적혀 있고 기출 복습이라고 적혀 있죠. 물론 기본서도 복습해야 돼요. 방법 다 가르쳐 줄 겁니다. 자, OT 끝까지 다 들으셔야 돼요. 뒤쪽에 이론 강의 복습 방법을 매우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교재별로. 어쨌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이론 강의 들으면서 진짜 이렇게 나오는구나. 김덕관 선생님이 이거 강조했는데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확인하면서 얘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걸 만들어 놓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요. 조금 원이 넓어졌죠? 95점으로 바뀌었죠? 요걸 기출 강의랑 기출 회독을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선생님 기출문제에서 85점어치만 나온다면서요? 근데 왜 갑자기 여기는 95점 늘어났어요? 그렇게 돼요. 자, 기출 강의랑 기출 회독으로 그 85점어치를 반복. 또 이론 강의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예로 이해하면서 체계를 잡고 공부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출 강의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 출제 포인트에 맞춰서 이런 출제 포인트가 있고 문제는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외워야 돼. 이렇게 연습하는 것이고, 그걸 스스로 회독하는 방법. 기출 강의 OT에서 회독 방법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그걸 회독해서 내 걸로 만들어 놓으면 85점이 아니라 95점이 나와요. 왜? 이제 객관식 행정학 출제 패턴 알거든. 모르는 게 나와도 출제 패턴상 속어 하면서 이 중에서 이게 답일 것 같은데? 웬만하면 다 맞아요. 웬만하면 다 맞아요. 이렇게 고득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0점을 노리면 안 돼요. 생소한 문제, 그러니까 100점 방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00점을 노리면 안 되는데 이러다 보면 또 100점이 나와요. 자, 여기까지 해서 합격 실력을 만드는 것이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100점 어떻게 나오느냐. 출제 패턴에 따라서 또 맞춰주고. 모의고사에서 당연히 제가 예상 문제를 줍니다. 모의고사에서 뭐 개똥 같은 거 막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던져주고 다 외우세요. 그러면 맞출 수 있어요가 아니라 현대행정에서 행정학계에서 중시하는 거,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 기출문제는 없지만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예상 문제를 가미해서 줍니다. 자, 이따가 출제 패턴으로 푸는 거, 모의고사로 제가 준 거, 그동안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던 거 제가 준 거 다 보여드릴 거예요. 이러면 이제 100점이 나오는 거겠죠. 근데 뭐 95점이면 합격하는데 차고 넘치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내년부터는 행정학이 필수 과목이 되면서 좀 난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요? 자, 올해가 쉬웠어요. 올해보다는 높아져야 돼요. 올해는 좀 쉬웠습니다.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그래서 그거보다는 높아져야만 해요. 근데 여기서 행정학은 조금만 높여도 변별력이 확 생겨요. 원래 그런 과목이에요. 여러분들 행정학 태어나서 처음 배우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또 용어, 뭐 행정학 체계, 학자들 처음 보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조금만 어려워져도 변별력이 확 생기고요. 그 정도 난이도는 여태까지 기출문제로 계속 출제되어 왔어요. 그동안 기출문제에서 변별력이 어마어마했던 시험들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좀 더 어렵게 나올 것이라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쉽게 나온다가 아니라 어렵게 나올 것이라고 대비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막 이렇게까지 대비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어렵게 나와도 변별력이 어마어마한 과목이니까 우리 그동안의 기출문제로 충분하다. 당연히 기출문제에서 제가 너무 쉬운 것들은 빼고 좀 더 난이도 높은 것들을 추려가지고 제가 잘 버무려 놨겠죠? 여러분들 시험 대비하는데 내년에 조금 어렵게 나온다고 대비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엄선해서 또 여러분들은 이제 자기가 볼 그 시험 문제 외에 다른 뭐 시험들 온갖 행정학 시험들 찾아볼 필요 없어요. 제가 다 연구해서 난이도까지 다 맞춰가지고 출제 가능성에 따라서 1800문제도 안 되는 기출문제집으로 추려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찾을 필요 없어요. 제가 추려놓은 것만 딱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 점수가 점점점 완성되어 가고요. 그다음에 뭐 내용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크게 출제 영역이 파트 7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 공부 방법에는 이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참고만 하시면 돼요. 파트 1, 2, 3, 4, 5, 6, 7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대략적인 퍼센테이지 보시면은 3, 4문제, 뭐 4문제 정도, 3문제 정도, 3, 4문제, 3문제 정도, 1문제 정도, 2문제 정도가 나온다. 참고사항은 우리 국가직이 있고 지방직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지방직에서 지방자치론이 좀 더 나와요. 국가직 같은 경우 한두 문제,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두세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가끔 미친 척하고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네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 물론 이제 국가직보다는 지방직에서 네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근데 어쨌든 평균적으로 자 너무 또 이제 여기에 꽂히지 마시고 평균적으로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두 문제 정도. 근데 거기서 국가직은 좀 덜 나오고 지방직은 좀 더 나오고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정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개정 법령이 많지 않고요. 있다 하더라도 출제될 수 있는 거. 자, 객관식 행정으로 출제될 수 있는 건 한정적이라니까. 그게 또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개정 법령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재시생분들 같은 경우 초시생분들은 뭐 앞으로 강의하면서 다 만들어 갈 거니까 강조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재시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다 챙길 수 있게 강조해 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선생님 그 개정 법령 때문에 이론 강의 다시 들어야 되나 싶어서 OT를 켰는데요. 저 이론 강의 다 들었고요. 기출문제 해독도 많이 했어요. 이걸 제가 다 들어야 되나요? 그러면 파트 7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파트 7만. 그리고 이론 강의 외에도 압축 강의에서 당연히 파트 7 개정 법령은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압축 강의를 들어도 되고요. 나중에.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됐어도 행정학에 나올 수 있는 건 한정적이에요. 말이 전면 개정이지 실제로 전면 개정된 조항들 몇 개 없어요. 말이 전면 개정이지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앞으로 챙길 수 있습니다. 자, 초시생분들도 여기서 잘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출제 영역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제목만 봐도 어렵죠.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자, 이제 공무원 행정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 자, 우리 대략적으로 기출문제만 조져도, 그것도 모든 기출문제가 아니라 1800문제도 안 되는 기출문제만 조져도 85점 이상이 나오더라. 이상이 나오더라. 그러면 공시행정학, 객관식 행정학 공부의 원칙은 뭘까요? 원칙은 뭘까? 철저하게 시험 문제 맞춰야 되겠죠? 철저하게. 자, 근데 사실 이거는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험 문제 맞추는 게 아니고요. 훨씬 덜 나와도 시험 문제 맞춰야 돼요. 이거는 뭐 사실 대원칙이에요, 대원칙. 자, 이거는 행정학뿐만 아니라 또 객관식 행정학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 모든 과목에 해당되는 겁니다. 시험 공부는 시험 문제를 모르면 불가능한 거예요. 시험 문제와 상관없는 거 공부하면 확실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원칙은 뭐다? 철저하게. 내가 시험장에서 풀 문제에 맞춰서 공부한다. 공시행정학, 객관식 행정학 문제에 맞춰서 공부한다. 이게 대원칙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 행정학은 더더욱 그래야만 한다. 왜? 반복 출제 비중이 너무너무 높아. 너무너무 높아. 그래서 모든 시험, 모든 과목에 적용되는 대원칙. 시험 공부는 시험 문제를 모르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맞춰서 공부한다. 그래야 가장 빨리 합격하겠죠. 아무리 궁금한 게 있어. 자기 성격상 이걸 다 이해해야 돼. 근데 시험 문제 상관없어. 그걸 안 해야 빨리 합격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해야. 그러니까 그 방향을 제가 잡아주는 거지.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세요. 그렇죠? 그다음에 더더욱 공시는 더더욱 너무나 많은 문제가 기출문제에서 반복 출제된다. 뭐 낼 게 없거든요. 그래서 행정학 같은 경우 결국 떨어지는 분들 행정학이다, 난해하다, 방대하다 이러고 욕하면서 떨어집니다. 근데 합격하는 분들 객관식 행정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시험에 나오는 게 정해져 있네. 이걸 파악을 해요. 그러니까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합격할 때쯤에 시험에 나오는 건 정해져 있구나. 다른 과목 할 거 더럽게 많고 시간도 없고 나도 에너지가 부족한데 이거라도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걸 깨닫고 합격합니다. 그걸 깨닫고 합격을 해요. 그리고 합격하고 나서 내가 왜 그렇게 많은 걸 다 보려고 했을까?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데. 객관식 행정 나오는 거 정해져 있는데 내년 난이도가 어렵게 나온다라고 해도 정해져 있는데 합격생들은 다 이 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와닿지가 않겠지. 와닿지 않는 분들 있겠죠. 합격생들이 다 입을 모아 하는 겁니다. 무조건 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무조건. 불안해하지 마시고. 자, 제가 안 본 데서 나올까봐 불안해요. 그게 불안한 게 아니에요. 그거 보다가 시험에 매번 나오는 걸 반복하지 못해서 여기서 틀리는 게 불안한 거예요. 여기서 틀리는 게. 자, 여러분들. 뭐가 진짜 불안한 건지를 확실하게 깨우치셔야 됩니다. 합격생들이 입을 모아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이론 강의부터 파악하는 거예요. 이론 강의 당연히 가장 쉽게 풀어서 제가 철저하게 이해시켜 줍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디로 가야 돼? 무엇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로 가야 돼요. 그리고 밑도 끝도 없이 배경, 원인 다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맞춰서 무엇이 출제되느냐 이런 게 중요해 출제된다. 무엇을 공부하는 것이고 이렇게 출제되니까 여기까지 들어가면 안 돼. 너무 깊이 파고들면 안 돼. 여기까지만 공부해 라고 제가 이론 강의에서 다 철저하게 강약 조절을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결과 상관없는 쓸데없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당연히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행정학 점수 빨리 나오고 모든 과목에서 이 원리를 적용해서 빨리 합격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파악, 이건 모든 과목에 역시 적용되는 것이고 이론 강의 때부터 이걸 할 겁니다. 이론 설명도 다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 가능성에 따라 자, 무엇이 얼만큼 출제되느냐 출제 가능성에 따라 철저하게 강약 조절을 할 거고요. 그럼 이론 강의 제가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근데 터치하고 넘어가는 거 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가 이론 강의에서 해주는 강약 조절을 똑같이 하셔야 돼요. 제가 그냥 터치만 하고 넘어갔는데 아이고 잘 모르겠네. 거기 파고들면은 점수 안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강약 조절 똑같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출제되냐기보다 이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게 뭐냐 이걸 파악하는 거예요. 이따가 다 보여줄 겁니다. 객관식 행정학 이렇게 출제되니까 문제 해결에 필요한 건 이거야. 그걸 공부하는 분들이 빨리 점수가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 시험 공부를 왜 하는가?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행정학 시험 공부 행정학이 궁금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 행정학 필수됐어. 일행직 하려면 행정학을 해야 돼. 이거 행정학 공부를 하고 점수가 나와야 합격해. 공무원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공무원 되려면 뭘 해야 돼요? 행정학 온갖 것들을 다 이해하고 파고들어야 공무원 되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학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행정학 시험 공부하고 있습니다. 행정학 시험 공부하고 있습니다. 시험 공부는 철저히 시험 문제 맞추는 것이고 객관식 행정학에 나오는 거 한정적이고 그 한정적인 걸 파악해서 출제 가능성에 따라 강약 조절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을 암기하는 것에 집중한 분들이 빨리 행정학과 빠이빠이 한다. 수험생과 빠이빠이 하고 합격생, 공무원이 된다. 자, 우리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적입니다. 이거 하기에도 벅차요.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직 시작 안 해보신 분들은 얼마나 양이 많은지 아직 감이 안 올 거예요. 다른 과목까지 해서 이거 하기에도 벅찹니다. 그러니까 이거라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 합격하는 거.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걸 안 하고 엉뚱한 거 찾아보는 게 불안한 것이다. 됐죠? 자, 여러분들은 이 마인드부터 제대로 세팅을 해야 돼요. 합격 마인드부터. 그래서 지금 세팅이 다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축하드립니다. 자, 어쨌든 원칙 예시로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 올해 지방직 9급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내용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내용 때문에 뭐지 그러실 필요 없어요. 내용은 보지 말고 정치, 행정, 이원론이라는 게 있고요. 정치, 행정 뭐 똑같은 거에다가 이원론이라는 게 있어요. 자, 내용 설명 아니고 어쨌든 일원론하고 이원론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온다.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거 뭐 진짜 더럽게 많이 나오는 주제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런 게 나온다라는 것을 이론 강의 때부터 파악을 하는 거예요. 복수 방법은 다 가르쳐 줄 겁니다. 어쨌든 기출 문제를 보면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현재 1번이 옳은 거고요. 틀린 선지 어떻게 나오냐면 다 이원론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 객관식 긍정학은 옳은 거 고르시오 하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 하나 나오고 비교 대상 해당되는 거 3개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 문제를 풀려면은 뭘 공부해야 돼요? 이 문제 풀려면? 자, 일원론, 이원론, 뼛속까지 모든 배경, 왜 이런 주장이 나왔는지 싹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공부하면 이것만 몇 시간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2개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네. 그러면 나는 2개를 구분하는 시험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게 시험 문제에 맞춰서 원칙, 대원칙, 시험 문제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 설명도 철저히 여기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자,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3번, 4번 보시면 정치는 의사결정, 행정은 집행. 이원론종이 2개, 정치, 행정을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분하고 있어요. 이원론입니다. 그 다음에 집행할 때는 결정은 이거잖아요. 결정은 가치 판단을 통해서 정책 결정. 국가는 이걸 추구해야 돼. 정책 결정을 한다는 소리고 집행은 그걸 능률적으로 집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정. 코로나에 빨리빨리 대응해서 코로나 환자 수를 낮춰. 그렇죠? 집행. 공무원들이 쭉 일사천리로 집행. 그러면 집행할 때는 목표가 정해져 있으니까 능률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아껴 써서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내용을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설명했어요. 자, 어쨌든 훨씬 쉽게 배울 겁니다. 지금 간략한 버전이고, 요런 게 이제 이원론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치랑 분리. 자, 요게 이제 이원론이니까,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는구나. 구분하는 문제. 그리고 또 이원론 쪽은 정치와 행정을 분리한다는 소리구나. 그리고 행정은 뭐 해야 돼? 행정은 집행. 자, 내용 제가 아주 간략한 버전 설명했지만 행정은 집행. 집행할 때는 뭐가 중요해? 효율성, 능률성, 생산성 뭐 이런 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들어오죠? 제대로 안 배워서 들어오죠? 문제가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 이론부터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교재도 다 문제풀이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론론 쪽 틀리게 나온다는 소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 앞으로 좀 가야 되겠네요. 정답 선지 보시면 행정국가잖아요. 행정국가. 행정국가 전이랑 후. 이걸 비교를 해요. 근데 행정국가가 이론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으로 나왔잖아요. 이런 게 나오니까 행정국가에서는 이론론이 대두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면 틀리고, 여기서 나오면 틀리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앞에 또 다시 한번 살짝 보시면 윌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선생님 행정학 공부하다 보니까 학자 이름 너무 나와서 미치겠어요. 학자 이름 다 안 외워도 돼요. 외워야 되는 학자는 정해져 있어요. 뭐 어떤 학자? 시험 문제로 나온 학자. 아무 학자를 외우는 거 아니에요. 시험 문제로 안 나온 학자를 외우면 그만큼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되고 점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시험에 나온 학자를 외워야 돼. 윌슨. 자, 지금 빨간색, 여기 틀린 선지, 빨간색 틀린 선지들. 윌슨. 어디서 나옵니까? 자, 윌슨. 이원론자입니다. 이원론자입니다. 문제 해결에 필요한 거에 철저히 맞춰서 강의랑 교재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7급 문제도 한번 볼게요. 가장 최신 7급 문제, 가장 따끈따끈한 7급 정책 네트워크. 정책 네트워크는 9급이든 7급이든 엄청나게 잘 나옵니다. 9급 문제 너무 단순한 거 아니에요? 뭐 7급 보세요. 문제의 길이가 좀 길어지긴 했어. 하지만 자, 내용은 모르지만 여러분들 하위 정부 모형이 철의 삼각의 의문을 제기했대. 참여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대요. 근데 잘 보세요. 자, 하위 정부가 철의 삼각 비판, 의문 제기. 하위 정부랑 철의 삼각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이미 틀렸다는 거 알 수 있죠? 같은 거라는 걸 열심히 강의랑 교재로 이렇게 배웁니다. 교재가 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실제 강의 이런 PPT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뭐에 맞춰서? 시험 문제 해결에 맞춰서. 그리고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철의 삼각보다 참여자 범위가 확대됐다. 얘가 더 참여자 범위가 확대됐다. 얘가 철의 삼각은 하위 정보고 더 확대된 것은 뭐겠습니까? 더 확대된 거 참여자 수 부등호가 다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쪽이겠죠? 뭐 정확히는 얘예요. 근데 이 설명을 생략하고 어쨌든 이쪽입니다. 참여자 수를 이렇게 내니까 비교를 내니까 참여자 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에 맞추면 훨씬 쉽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도 나오니까 이쪽은 반대다.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맞춰서 공부하는 분들은 너무나 시험 문제가 잘 풀리겠죠? 이거 하나 온갖 걸 배운 다음에 자, 참여자 수 뭐가 많아? 어떻게 문제를 풉니까? 이게 이렇게 문제로 나온다. 여기에 맞춰서 얘는 참여자 수가 적은 이유를 배워요. 얘는 엄청나게 많은 이유를 배워요. 얘는 중간인 이유를 배워요. 그러면 공부할 게 훨씬 줄어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공부하고 훨씬 빠르게 점수가 나오는 방법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직구급 따끈따끈한 문제도 한번 보시면은 행정학의 단순함기 문제가 나와요. 뭐 법령상 사유, 뭐 개념 모르겠지만 법령상 사유 맞는 거 1, 2, 3번, 틀린 거 4번. 단순함기 해야 돼요. 이해가 아니라 우리나라 법에서 이렇게 정해서 이해랑 전혀 상관없이 단순함기가 있습니다. 단순함기 이거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봤자 법에서 정하기 나름이니까 어떻게든 이해가 안 돼도 외워야 돼. 이해랑 상관이 없어. 그런 부분은 제가 어떻게 가르쳐준다? 시험 문제에 맞춰서 가르쳐준다. 이해가 필요하면 이해, 단순함기가 필요하면 단순함기. 그래서 전쟁, 대규모 자연재해, 대내 여건의 중대한 변화, 법령상 지출 이거 꼭 외워두세요.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사유, 전중법 외워두세요. 전쟁, 대규모 자연재해, 대내 여건의 중대한 변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대내 여건의 중대한 변화. 자, 2번이 한 세트예요. 2번이 한 세트. 그다음에 1번. 그다음에 법령상 지출까지 해서 여긴 필요 없지만 전중법 지워서 4번. 전중법에 없네? 땡. 땡. 물론 이제 추가 경정 예산이 뭔지 다 배우죠. 뭔지 배우다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연결이 돼. 하지만 단순함기 하지 않으면 풀 수 없게끔 출제도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론을 어떻게 배운다? 그 이론에서 출제되는 방식에 맞춰서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가장 효율적일 수밖에 없죠. 점수가 빨리 나올 수밖에 없죠. 됐죠? 자, 그러면 원칙은 이해가 됐을 겁니다. 원칙은 이해가 됐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것이고, 이거 아까 했죠? 기출문제에서 9급 기준 85.4%, 7급 기준 약 80%가 반복 출제된다. 이거는 이론 강의, 기출 강의까지 해서 정복을 하고요. 이론 강의 때부터 기출 복습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기출 강의에서 제대로 출제 포인트별로 아예 그냥 세뇌시킬 거고요. 스스로 회독하면서 이걸 만들면 얘는 그냥 풀린다. 자, 여기 있는 거 이게 되면은 그냥 풀린다. 그 이유가 뭐다? 이걸 하다 보면 출제 패턴 알아요. 그래서 소거하면서 풀게 됩니다. 이걸 제대로 반복할수록 출제 패턴을 빠삭하게 하니까 그냥 풉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로 예상 문제 준다라고 그랬죠? 이러면서 95, 100이 나오는 거예요. 95, 100까지. 얘를 공부하면 어떻게 된다? 개똥 같은 거. 얘 공부하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 떨어진다. 얘 공부하려고 모든 걸 찾아본다? 무조건 떨어진다. 공부하지 않는다. 저도 시험에 안 나오는 것들 나오더라도 진짜 예상이 안 돼. 그냥 틀리라고 내는 거야. 이런 것들을 버려줬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시간에 뭐 했습니까? 제가 열심히 안 했다가 아니라 그거 볼 시간이 없었어요. 왜? 더 중요한 거 보기에도 시간이 없었으니까. 더 중요한 거에 집중하는 사람이 합격하는 겁니다. 이걸 다시 한번 꼭 명심해 주시고, 자,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14년도 국가직 9급 내용은 모르겠지만 아담스 형평이론이라고 하는데요. 공정할 때 동기가 유발된다 땡으로 나왔어요. 근데 올해 국가직 9급 아담스 똑같이 공정성, 형평성 마찬가지고요. 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동기가 유발된다. 같은 시험에서 완전 똑같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선생님 이렇게 오래된 문제 공부해야 되나요? 이거 오래된 문제 같은데. 그 다음에 서울시 9급 없어지지 않았나요? 자, 잘 보세요. 객관식 행정이 얼마나 반복 출제되는지. 과학적 관리론, 조직 내 인간의 경제적 유인, 이에 동기가 유발된다고 본다. 인간관계론은 조직 구성원, 인간이겠죠? 사회 심리적 욕구 충족과 관련된다.
자, 잘 보세요. 올해 국가직구급 과학적 관리론 조직 내 인간 모자리였어요. 이 조직 내 인간 똑같잖아. 모자리. 경제적 유인자예요. 경제적 유인에 의해 동기 유발된다. 경제적 유인에 의해 동기 유발된다. 사회적 요구 어디서 온 거예요? 과학적 관리론이랑 인간관계론 비교돼서 출제되거든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틀린 선지로 들어온 겁니다. 자, 아이고 이렇게 오래된 시험. 이거 뭔 시험이야 이거? 아이고 이거 없어진 시험. 지방직이랑 합쳐졌는데. 객관식 행정. 중요한 것들은 그러니까 매번 나오는 것들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자, 그다음에 뭐 그 여러 가지 각종 시험들이 있고 이렇게 1, 2, 3, 4, 5X 형태로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문제 보니까 거의 다 이거 뭐야 X 이거 O, X, O, XX에서 2번이 답이다. 뭐 옳은 걸로 고르시면 O 고르는 거고 틀린 걸 고르시면 X 고르는 거고 뭐 이런 문제 패턴이 많이 나온다는 거 눈치를 챘죠. 근데 뭐 O 옳은 거 매트릭스 구조,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의 화학적 결합을 시도한 조직 구조이다. 이걸 갖다 그냥 반대로 내기도 해요. 겉모습만 바뀐 거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의 통합 매트릭스 조직이다. 잘 보세요. 다시 매트릭스 구조 옳은 건 무엇인가?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의 화학적 결합.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의 통합, 결합, 통합 똑같죠? 매트릭스 조직. 이렇게도 나오고. 자, 이건 작년 지방직구급. 자, 그 다음에 9급만 그러느냐. 7급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9급 난이도가 어려질까 봐 걱정되잖아요. 그러니까 7급은 원래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더 많고 또 겉모습이 어렵게 출제가 되고 이렇게 사례형도 많이 나와요. 9급도 이런 게 더 출제 비중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각종 어려운 시험들도 분석해서 국회직 8급의 행정학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렵거든요. 이걸 이제 죄다 공부하면 안 되죠. 쓸데없는 것도 많아요. 자, 9급, 7급하고 관련 없는 너무나 광범위하게 나옵니다. 쓸데없는 거 많아요. 그걸 이제 제가 일일이 분석해서 9급, 7급에 나올 수 있는 것만 딱 뽑아서 기출문제집에 넣어놔요. 자, 정부가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 경제적 약자 보호, 이게 초점입니다. 무주택자에게 청약 우선권을 부여했다. 목적은 경제적 약자 보호. 그런데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무주택자가 됐어요. 원래는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인데 부작용이 나타난 거죠. 정부가 개입한 겁니다. 자, 이건 정부 정책이요. 정부 정책, 정부 개입이 부작용이 나타났어. 그걸 파생적 외부 효과라고 해요. 근데 부동산 사례가 계속 나와요. 파생적 외부 효과는 꼭 부동산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 부동산 사례 계속 나옵니다. 또 거의 비슷해요. 정부는 특정 지역의 주택 가격이 너무 과도하게 상승하자 이를 해결하려고 이런 정책을 했어. 근데 자 봐봐. 과도하게 상승해서 해결하려고. 상승을 낮추려고 했어. 근데 오히려 급등. 자, 정부가 개입하니까 부작용이 나타난대요. 사례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부동산 정책 가지고 이 파생적 외부 효과를 진짜 더럽게 많이 만듭니다. 또 이렇게 사례형을 내면 어렵죠. 이런 문제 다 제가 온갖 시험들 분석해서 이거 나올 수 있어. 자, 거의 뭐 형태부터 방식까지 다 똑같잖아요. 파생적 외부 효과 정답 가지고 7급에서 이렇게 내네. 9급도 난이도 높이면 이런 거 더 늘어나겠네. 자, 기출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게 생소한 문제라고 달리는 게 뭐다? 기출문제집에 있는 문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 자, 잘 보세요. 올해 지방직 9급에 4차 산업혁명이 나왔어요. 아직 4차 산업혁명 오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뭐 이런 산업혁명 같은 경우 좀 앞서가니까 3차에서 4차로 지금 넘어가고 있대. 그러면 행정학 시험에서 4차 산업혁명이 예전에 서울시 7급에서 좀 이상한 문제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국회직에서 아까 말했죠. 국회직은 좀 시험 범위가 엄청 넓다고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올해 지방직 9급 9급에서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4차 산업혁명이. 그런데 이거는 대비 안 해도 그냥 푸는 거예요. 왜? 기출문제를 공부하다 보면 3차, 지금 뭐 3차 시대에 4차로 넘어간대요. 3차 뭐 지식정보사회라고 그래요. 1, 2차는 뭐냐? 관료제 시대예요, 관료제. 관료제는 뭐냐? 아직 내용을 모르니까. 관료제는 뭐냐? 정해진 목표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대량 생산하는 거예요. 옛날 산업사에 목표 달성도 극대화, 뭐 증기기간, 뭐 관료제 시스템 활용해서 대량 생산, 똑같은 것을 효율적으로 대량 생산. 3차에서도 대량 생산이 틀려요. 규모 경제는 어려우니까 생략하고 3차에서도 틀려요. 4차에서는 당연히 틀리겠지. 그리고 3차 지식정보 사회에 대해서 대량 생산 이미 다 틀리게 나온 게 기출문제집에 있어요. 이거는 관료제 특징이다. 1, 2차 앞에 거의 특징이다. 이걸 배운단 말이에요. 기출문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4차는 처음 나왔어도 9급에 처음 나왔어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있다 없다. 이렇게 풀립니다. 수많은 사례를 다 보여주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 보여드리고 그다음 모의고사는 그다음 생소한 문제는 정답을 벌써 말해버렸네. 생소한 문제는 그냥 모의고사 제가 맨날 알려준 거예요. 이 주제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강의에서 이거 앞으로 나옵니다. 모의고사로도 다 만들어주고 했던 주제예요. 공공봉사동기 이론 15년도 9까지 7급에서 개념을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최근에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9급, 7급 불문하고 나올 것이다. 그리고 개념을 한번 물어봤으니까 종류 나올 것이다. 모든 강의에서 제가 설명해줬어요.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만들어드렸는데 모의고사에서 만들어드렸는데 페리에 의하면 공공봉사 동기는 합리적 동기, 규범적 동기, 정서적 동기, 또 모의고사 강의에서도 엄청 강조해줬겠죠? 앞으로 동기 종류 바꿔서 낸다. 그러니까 오른손지로 잘 대비를 해둬라. 앞으로 바꿔서 낸다. 자, 감성적, 이건 정서적. 감성적, 정서적, 이건 맞겠죠? 근데 여기 합리적 동기랑 뭐였죠? 규범적 동기. 합리적 동기랑 규범적 동기 안 맞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생소한 문제 처음 나오는 것들도 모의고사를 통해서 맞출 수 있고요. 제가 뭐 모든 걸 다 적중한다, 100% 맞춘다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출제 패턴으로 소거하고 모의고사에서 본 걸로 맞추고 이러면서 95, 100이 완성된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제대로 하신 분들은 그냥 95가 나오는 거예요. 100점도 나오고. 됐죠?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것들 이해를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제 뭐 간략하게 넘길 것들은 간략하게 넘길게요. 또 마지막 하나, 당일 복습 방법 중요한 게 남았거든요. 거기에 또 시간을 써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는 또 빨리 갈게요. 자, 이해랑 정리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 아니다. 이해랑 정리는 제가 시켜주는 것이다. 정리, 제가 교재로 다 해놓는 것이다.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는 강의 시간에 집중하는 겁니다. 자, 이거 외워보세요. 다 외웠나요? 너무 중구난방이면 안 외워지죠? 시험에 나온다는 거 알아도 안 외워지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통해서 빨주노초 파남보다 무지개는 빨주노초 파남보야. 그림 보면서 이해도 하고 강의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어, 행정학, 한국사, 영어, 행정법 일행직 9급 과목이야.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를 강의 시간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재로 제가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절로 암기가 되겠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게 만약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섞여 있었다면은 강의로 이해하고 교재로 정리해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요거는 제가 해주는 것이고.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복습. 복습은 여러분들의 목. 자, 우리 50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제 50분 됐다. 여러분들 제가 50분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습. 여러분들 강의 듣고 나면은 10분만 지나도 반절 이상 까먹어요. 그러면 강의 왜 듣는 거야? 근데 들어둬야 한 번 더 반복했을 때 더 오래 남아요. 또 해야 더 오래 남아요. 또 해야 오래 남아요. 점점 남아있는 양이 늘어나고요. 당연해지는 것들이 늘어나요. 당연해지는 것들이 늘어나면은 까먹는 것들을 더 많이 반복할 수 있거든요. 이러면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고 합격하는 겁니다. 자, 이걸 꼭 지키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다 당일 복습 방법으로 구현해 놨어요. 요 에빙하우스의 망각국성 유명하잖아요.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제가 다 구현해 놨습니다. 잘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요거 잘 따라 하셔야 돼요. 자, 힘들지만 요거 이제 집중해 들으셔야 됩니다. 이론 강의 당일 복습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 50분씩 4강. 자, 제가 이제 OT 찍는 거 보니까 50분 넘는 강의도 가끔은 있겠죠? 하지만 저는 한 강당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1시간을 훨씬 넘고 그런 거 거의 없습니다. 거의 평균적으로 50에서 55분, 평균적으로. 아예 딱 50분이라고는 약속 못하지만 평균 50에서 55분 4강 딱 듣고 그 다음에 당일 복습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지금 힘드신 분들 정신 차리시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당일 복습 그대로 해주셔야 돼요. 그대로. OT가 길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합격 기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길게 찍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길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이전에 끄신 분이 있어. 또 이제 질문을 많이 합니다. 또 지쳐가지고 이렇게 집중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이해가 안 돼.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잠깐 이제 멈춰두고 좀 쉬었다 들으세요. 자, 기본서. 우리의 기본서 이름은 이론에 강한 행정학. 이게 아무리 써주고 띄워주고 해도 그냥 기본서 이름이 뭐예요? 그 질문도 나옵니다.
기출문제집, 단원별 기출문제집, 기출에 강한 행정아. 처음에는 단원별로 정리되어 있어야 공부가 가능해요. 단원이 섞여 있으면 아직 그 내용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처음에는 단원별 기출문제집으로 공부를 합니다. 기출에 강한 행정아. 자, 기본서에 본문에 기출 OX가 있습니다. 본문 중간중간에 바로 위의 내용을 테스트하는 OX가 있어요. 자, 강의 듣고 나서 기출 OX부터 복습하는 거예요. 자, 기본서 본문을 싹 다 읽는다? 정독한다? 제발 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더 중요한 거 해야 돼요.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니라 같은 시간 동안 더 시험 문제 해결에 직결되는 걸 해야 돼요. 더 중요한 걸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안 하는 거예요. 필요 없다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걸 하기 위해서. 기출 OX부터 봅니다. 바로 위가 해설이에요. 기출 OX가 바로 온지 X인지 안 나와. 헷갈려. 까먹었어. 그러면 그 부분만 본문을 봅니다. 본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다 아니에요. 기출 OX를 먼저 풀어보고 답이 잘 안 나오면 혼동되면 바로 위에 본문을 읽는다. 그 다음에 실전 익히기도 기출문제예요. 실전 익히기는 기본서에 들어가는 기출문제라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기출문제입니다. 요걸 풀어본다. 그래서 푼다.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푼다. 여긴 다 해설 적혀 있습니다. 본문까지 안 찾아봐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헷갈리는 것만 본문을 본다. 여기서 헷갈리는 것만 해설을 본다. 또 강의 시간에 다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틀을 이렇게 잡는 겁니다. 기본서 복습은 여기까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본문에 형광 밑줄이 있을 거예요. 형광 밑줄. 형광 밑줄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선생님, 저 이거 너무 빨리 끝나요. 조금만 더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진짜 이걸 너무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끝내는 분들은 형광 밑줄을 한 번 더 보는 것까지는 인정. 거기까지는 괜찮아. 왜냐하면 형광 밑줄은 그러니까 제목에 형광 밑줄 되어 있습니다. 제목에 이렇게 밑부분에 형광 밑줄 되어 있는 부분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기출 OX가 많이 달려있으면 많이 달려있을수록 또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건 안 달려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기본서는 철저하게 강약 조절해서 복습합니다. 이 기본서 복습에 너무 많은 시간 쓰면 안 돼요. 더 중요한 복습은 여기거든요. 자, 시험 공부는 시험 문제 해결에 필요한 걸 공부하는 게 시험 공부예요. 그래서 이론 강의 들 때부터 시험 문제를 파악해야 돼요. 근데 시험 문제 파악하는데 가장 좋은 자료가 뭡니까? 기출문제잖아요, 기출문제. 그리고 이론 강의 진도에 맞춰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단원별 기출문제집이죠? 우리 기출에 관한 행정학. 그래서 포인트 번호가 다 똑같아요. 이제 모든 교재는 포인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모의고사 빼고. 자, 순서대로 가는 교재는 포인트별로 구분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강의에서 1번부터 10번 포인트를 배웠다. 당일 복습 1번부터 10번 포인트 기출문제를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론 강의 들을 때는 다 못 봐요. 소화가 안 돼. 체해. 중요도 A, B급 문제만 봅니다. 중요도 A, B, C까지 있거든요. 이론 강의 들을 때는 어디까지? A, B까지. 자, 그리고 여기는 푼다잖아요. 여러분들 풀어보고 싶죠? 여기서 하세요. 여기도 기출문제 있어요. 여기까지 푸세요. 이거는 풀지 마세요. 자, 풀지 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요거는 바로 정답부터 봅니다. 정답 보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게 또 암기용 해설로 적혀 있거든요. 자, 객관식 행정 문제의 출제 포인트는 틀린 선지의 틀린 부분이에요. 어디를 바꿔내는지. 암기용 해설에 어디가 틀렸다? 옳게 고치면 뭐다? 그게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정답 바로 봅니다. 풀지 말고 문제 읽고 정답 보고 이딴 걸 정답을 내는구나. 그리고 정답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했을 때는 암기용 해설의 틀린 부분 잘 보시고 옳게 고치면 뭔지.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하면 정답 외의 것이 다 틀린 거잖아요. 그죠? 옳은 걸 고르시오 하면 정답 외의 거 틀린 거 암기용 해설로 보시고. 그다음에 4개 중에 하나 고르시오. 아까 뭐 파생적 외부효과 고르듯이. 그럼 그것만 보고요. 딴 거 보지 말고 4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 딱 정답만 봅니다. 그거는. 어떻게 복수하는지 아시겠죠? 이걸 파악하는 거예요. 파악. 푼다 아닙니다. 풀지 마세요. 푸느라 시간 쓰면 안 돼요. 여기서 테스트 열심히 해보시고. 됐죠? 테스트용 문제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뒤에 하프 모의고사 있습니다. 테스트 용도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에 강한 행정학 또는 핵심 기출 천재로 이론 강의 복습이 가능한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얘는 합격용이에요. 합격용. 얘는 입문용이에요. 입문용 내지 컷이 낮은 직렬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활용도가 이론 강의 들을 때만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그 좀 더 쉬운 거, 더 중요하고 쉬운 거 모아놓은 거 없나요? 이거예요, 이거. 자, 기출에 관한 행정학에는 중요도 A, B, C가 있고요. 난이도 상중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중요도 A, B 중에서 난이도 하중까지만. 그래서 얘의 A, B보다는 여기서 난이도 상이 빠지니까 조금 더 문제수가 적어요. 그래서 얘로 해도 괜찮. 혹은 똑같이 해도 돼요. 여기서 A, B 중에서 난이도 상을 빼고 해도 괜찮아요. 그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없이도 이걸로 복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없이도. 그러니까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저는 이론 강의 때 온갖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책에 막 낙서하면서 하고 싶다. 그러면 핵심 기출 천재로 하고 기출 강의 때부터 요거. 혹은 컷이 낮으면은 계속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컷이 낮으면 기출 강의 볼 필요도 없어. 이것만 조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얘로 이론 강의를 복습하면 중요도 A, B 혹은 뭐 난이도 상 빼고 A, B 중에서 난이도 상 빼고 그렇게 복습하면 된다. 여러 개 따라서 A, B는 필수고 그 중에서 난이도 상만 옵션 됐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절대 문제 부분에 답을 표시하면 안 돼. 풀지 말라고 그랬고 애초에 답을 표시하면 안 돼요. 기출 강의 또 봐야 되거든요. 기출 강의 때는 문제 파악이 아니라 아예 그냥 달달달달 출제 포인트와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을 같이 세뇌시켜 가야 돼요. 근데 이제 답이 적혀 있으면 방해가 되니까 자 이론 강의 때 이걸로 복습하면 되는데 뭐 굳이 필요하진 않은데 이걸로 할 때는 문제 부분은 절대 정답을 표시하지 말 것. 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걸로 뭐 여기 이걸로 하면 그냥 지지고 볶고 막 찍고 막 난리쳐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기출 강의 때는 이걸로 해야 되니까 이걸로 연습하실 분들은 이걸로 하시고 옵션 됐죠? 그다음에 이제 계속 반복해야 되겠죠. 하루에 강의 4강씩 업로드가 됩니다. 일주일에 2번 월목 4강씩 업로드가 돼요. 원래 월화였는데 제가 월화로 답변 드린 분들 있을 텐데 월목으로 바뀌었어요. 월목 4강씩 업로드가 되고요. 하루에 4강마다 다음 날에 하프 모의고사 당일에 하프 모의고사를 줘요. 그럼 다음 날 여러분들이 하프 모의고사 풀고 이거 복습하고 그 당일에 풀고 다음 강의에서 해설을 또 해줍니다. 자 여기서 또 테스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테스트 셀프 테스트 다 할 수 있으니까 제발 여기는 풀지 않는다. 정답부터 보고 무엇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파악한다. 그럼 엄청 빨리 볼 수 있겠죠. 풀고 다 하나하나 이해한다? 언제 복습합니까?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같은 시간 동안 더 중요한 걸 해야 된다. 온갖 것들 다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됐죠? 중요한 걸 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프 모의고사 10문제짜리 테스트 정도 있고요. 또 다음날 해설 들으면서 복습하고요. 중간고사 반절 지나면 있고요. 기말고사 그 다음 반절 지나면 있고요. 최종 실전 테스트 전범위 다 문제 섞어가지고 실전 테스트 있고요. 그래서 반절에서도 앞에 부분 반절 한 번 더 리마인드하고 그 다음 뒤에 부분 반절 리마인드하고 전체 리마인드하고 물론 많이 까먹겠죠? 앞부분 많이 틀리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다 완강한 다음에 실전 테스트를 치고 실전 테스트 각각의 해설 강의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 점수에 따라서 앞으로의 공부 방향, 복습 방법, 피드백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각각 치면서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 공부 방향을 또 잡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계속 반복시켜주고 계속 방향 잡아줍니다. 왜냐하면 흔들리면 끝이거든. 흔들리면 방황이 시작되는 거야. 그냥 힘들더라도 좀 안 되는 게 있더라도 쭉쭉쭉쭉 가는 분들은 쭉쭉쭉 성적이 오르는데 흔들리는 분들은 방황하다가 성적 올릴 기회를 놓치는 거거든. 흐지부지 되는 거거든.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잡아줄 겁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담대해지시고요. 제가 합격하는 방법 다 가르쳐줬잖아요. 50분을 넘어서라도 제가 가르쳐드렸잖아요. 그래서 복습 방법 꼭 명심해 주시고 자 이제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이제 간략히만 소개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흔들리니까 또 복습 스스로 하기 힘드니까 빠른 합격을 위해서 온라인 학습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만큼 당일 복습 철저히 하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 꾸준히 나가는 분들이 빨리 합격하니까 그렇게 빨리 합격하라고 반복 학습관리, 다양한 컨텐츠를 통한 중요 개념 반복 제가 기출 OX, 기출문제, 하프 모의고사, 중간기말 실전 테스트 준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당일 복습 관리 제가 강의마다 이론 강의는 이렇게 기출 강의 이렇게 당일 복습 방법 철저하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지정을 해주는 거 그대로 따라해 주시고 그다음에 혼동되는 내용 있겠죠. 이제 나도 말이 꼬이네. 그런 부분은 모두공 학습 게시판에 올려주는 게 가장 답변이 빨라요.
그다음에 카카오톡 상담도 있고요. 스마트 PA, 그다음에 네이버 카페 김덕관 행정학도 있습니다. 근데 모두공학 학습 게시판이 제가 가장 빠르게 답변 드리는 게시판. 그다음에 공부 방법 및 동기부여 관리, 합격생들의 모든 노하우를 슈퍼공부법, 뭐 행정학을 떠나서 시험 전체에 대한 합격 원리, 슈퍼공부법, 합격 원리 방법부터 여기도 멘탈 관리 다 되어 있습니다. 시험 하루 전, 당일까지도 다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유튜브 공랩 치시면은 제가 매주 일요일 8시마다 라이브 상담을 하고요. 라이브로 또 하이라이트로 중요한 것들을 편집해서 올려요.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쉴 때 활용하시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뭐 메인은 아니에요. 유튜브는 활용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유튜브에 빠지면 안 되겠죠. 더 중요한 것들은 강의랑 뭐 슈퍼 공부법 다 있단 말이에요. 유튜브는 그냥 쉴 때 활용. 그리고 혼자 하기 어려운 수험생활 도와주기 위해 슈퍼 수강 앱 보시면 자기 공부 시간 다 기록됩니다. 그리고 슈퍼 스터디가 제가 직접 참여하는, 그리고 각종 시스템을 도와주는 온라인 학습관리 시스템, 아까 양력에서 살짝 설명드렸죠. 그다음에 해자 종합반, 우리 해자 종합반 같은 경우는 실강으로 관리가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장학생 개념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분들 면접까지 통과해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출석 안 하면 잘립니다. 어쨌든 해자 종합반은 소수, 여기는 좀 논외로 하더라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슈퍼 공부법, 슈퍼 수강앱, 슈퍼 스터디, 그리고 플러스 알파 유튜브 공랩, 이렇게 해서 계속 여러분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주고 합격으로 직진할 수 있게끔 시행착오를 줄여줄 겁니다. 뭐 강의만 띡 뜬다고 합격하나, 계속 복습하고 스스로 자기 걸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죠.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들어왔을 거예요. 이제는 실천하세요. 어렸을 때 듣기만 하고 실천 안 했다면 이제는 제가 도와주잖아요. 프로그램 만들어 놨잖아요. 도움을 받아서 실천하세요. 자, 그래서 저와 함께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 강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